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2010년대 유럽 최고의 찬스 메이커는 누구일까요? 메시, 외질, 아자르, 다비드 실바 등 쟁쟁한 슈퍼스타들을 모두 제치고 1위에 올라선 오른발 킥의 스페셜리스트. 2015년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하자마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가장 창의적인 선수로 주목을 받았고, 다비드 실바, 데브라이너를 제치고 리그 최다 찬스 메이커 횟수를 기록한 양발의 키맨.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디미트리 파예입니다. 아프리카 동쪽의 가장 큰 섬인 마다가스카르, 이 섬으로부터 동쪽으로 더 가다 보면 레위니옹이란 섬이 있습니다. 제주도보다 조금 큰 이 섬이 프랑스 땅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고, 파예란 이름이 이 섬에서 가장 흔한 이름인 것도 섬 밖 사람들은 모르지만 1987년 3월 29일 디미트리 파예의 탄생은 이 섬이 배출한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이 섬에서 공을 차던 파예가 섬 밖으로 이름을 떨치게 된 시점은 1998년이었습니다. 11살의 파예가 프랑스 본토로 가서 축구 경기를 하게 된 것인데, 때마침 이 경기를 보던 르아브르의 스카우터 눈에 띈 것입니다. 파예가 뛰던 생피에 로이즈와 르아브르가 파트너 관계였기 때문에 그의 이적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파예는 집에서 무려 11,000km 떨어진 프랑스로 와서 홀로 노르망디의 아카데미에 합류합니다. 하지만 이 르아브르에서의 4년간은 참담했습니다. 까다로운 성격 때문에 팀 적응에 실패한 것이었죠. 고개를 숙인 채 다시 고향 레위니옹 섬으로 돌아왔을 때 엑셀시오르 팀의 강게트 기술 디렉터가 파예를 복귀 한 달 만에 그를 1군으로 불러들입니다. 물론 처음 파예가 왔을 때 아직 1군에 더 뛰기엔 충분한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훈련에만 참가시킬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파예는 무료 판매를 관리하는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파예를 1군 무대에 투입시킨 것은 그의 나이 17살이었던 2004년부터였습니다. 레위니옹이 남반구에 위치해 있어서 리그는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는데, 강게트가 후반전만 되면 파예를 워밍업하게 만들었고 조커로 투입해 승부를 결정짓는 골을 터뜨리게 했습니다. 왼쪽에 위치하면서 가짜 9번 같은 역할을 부여해 골과 도움에 모두 능한 선수로 길러냈습니다. 18살에 팀을 컵대회 결승에 올려놓는 원맨쇼를 펼쳤고, 이때부터 킥에 관한 모든 장면에 그가 등장해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레위니옹 섬을 떠나서 본토로가 새로운 축구를 한 선수들이 종종 있긴 했지만 거의 모두 실패하고 다시 섬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파예가 다시 프랑스 본토로 가는 거에 대해선 회의적이었습니다. 당시 레위니옹 섬 출신으로 프랑스 본토로 가서 성공한 경우가 뉴캐슬에서 활약 중이던 로랑 로베르가 거의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예의 팀 엑셀시오르가 구단 최초로 컵대회 결승에 올라서 2대1로 승리하자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파예는 이 레위니옹 컵 대회에서 우승을 한 지 거의 1년이 지난 2005년 12월 17일 낭트 소속으로 프랑스 1부 리그에 데뷔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낭트로 이적을 할 수 있다던 배경은 당시 낭트의 유스 책임자가 레위니옹으로 10일 정도 휴가로 온 상태에서 토요일 저녁 심심하던 차에 결승 경기를 보러 왔던 차였습니다. 유독 눈에 띄었던 20번 등번호 선수를 지켜봤고 단 몇 주 만에 낭트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완성된 이 보석을 다듬은 건 낭트의 감독 자카리안. 2005년 전임 감독 르디제 감독은 파예를 첫 해부터 주전 선수로 쓰지 않았지만 자카리안이 오고부터는 파예는 팀 내 확실한 선발로 자리매김했는데, 그 이유는 낭트가 강등권까지 밀려 생존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커리어 첫 풀타임을 뛰며 파예는 30경기에서 4골과 3도움을 기록하면서 왼쪽 윙어로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2007년 낭트는 결국 2부 리그로 강등되고 말았고, 이 재능 넘치는 유망주를 더 이상 팀이 안고 갈 수 없게 됩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우승의 주역 골키퍼 바르테즈와 파예가 다퉈 팀 분위기는 최악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팀들이 눈독을 들이고 이적 제안을 내밀었고 결국 생테티엔으로 파예는 57억에 팀을 옮기게 됩니다. 생테티엔에서 뛴 4년 동안은 파예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148경기 동안 25골과 17도움을 올렸는데,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그를 지도했던 갈티에 감독 덕분이었습니다. 발전에 중요한 역할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의 상황이 항상 장밋빛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팀 동료 요한 베넬로안이 파예에게 공격성이 부족하다고 한마디 했고, 옆에서 거들던 마투이디까지 함께 비난을 하자 분을 참지 못하고 마투이디와 파예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파예는 31분 만에 교체가 되었죠. 결국 2011년 1월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위해서 의도적인 태업까지 하게 됩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고 생테티엔 구단은 때를 쓰는 파예를 강하게 다뤘기 때문에 그는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음이 떠난 파예는 결국 그의 릴로 이적했지만 줄 수 없는 흑역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생테티엔은 파예를 산 값에 2배가 넘는 금액에 릴로 파예를 팔았는데, 첫 해엔 애당 아자르가 있어서 경기에 별로 못 나왔지만 파예는 이적 2년차에
리그 전경기에 출장해 12골과 12도움, 리그 베스트 10일까지 선정되며 프랑스 리그 최고의 선수 자리에 뚝섭니다. 2013년 여름 파이는 150억에 마르세유로 이적합니다. 마르세유가 파이를 산 것은 전 시즌 42골이라는 득점으로 리그 2위를 차지했던 게 너무 아쉬웠던 탓이었습니다. 은콜로가 버티던 탄탄한 수비진에 비해서 리그 전체 득점력이 14위에 그쳤죠. 따라서 마르세유는 파이를 비롯해서 임블라와 캘리파를 영입해서 창의성을 팀에 불어넣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클럽에서 그리고 실제로 시즌 135개의 찬스로 메시를 제외하고 유럽 5대 리그 최고의 킬패스 마스터였습니다. 2014-2015 시즌에 파이는 다른 선수보다 거의 2배가 많은 키패스를 기록했고 리그 36경기에서 17개의 어시스트를 올립니다. 따라서 당시 비엘사 감독이 이끄는 마르세유는 홈에선 레알 마드리드보다 세다고 평가받았고 실제로 팀은 유로피안 리그 홈 최다 11연승을 달립니다. 전반기 내내 1위로 달리던 마르세유는 후반기 선수들이 퍼지면서 4경기를 연속 지게 되었고 리그 4위로 마무리합니다. 커리어 내내 프랑스 리그에서만 뛰던 파이를 노리던 빅리그 팀이 등장했습니다. 2015년 여름 잉글랜드의 웨스트햄이 28살 파이를 영입하기 위해서 182억을 준비했습니다. 이는 웨스트햄 구단 역대 2위의 기록. 조콜과 릴에서 한수법을 먹었던 파이는 조콜로부터 웨스트햄이 훌륭한 클럽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결국 웨스트햄의 유니폼을 입기로 결정합니다. 이미 마르세유의 공중부레는 진행 중이었는데 파이를 비롯해서 안드레 아이유, 지냐까지 이런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 수장, 비엘사 감독은 개막전 패배 직후 돌연 사퇴했습니다. 한편 개막 경기 아스날 전부터 미친 활약으로 돔을 올린 파이의 거침없는 잉글랜드 침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매년 구단이 선정하는 올해 선수상 포함 5개 부분을 싹쓸이하며 최고의 한 해임을 증명을 했죠. 37경기에서 2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 특히 웨스트햄이 강팀다운 면모를 보여주면서 리그 7위를 마크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세부적인 스탯으로 키패스가 경기당 4.4개로 리그 1위, 드리블은 3.1회로 리그를 통틀어서 손꼽힐 만한 크랙이었고 데브라이너 아자르를 협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렇게 미친 활약에도 그가 프랑스 대표팀에 거의 뽑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로 2016이 자국에서 열린 터라 대표팀 열망도 컸습니다. 웨스트햄과 2015년 2월 5년 재계약을 하면서 웨스트햄에 잔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개인을 넘어서 팀을 바꾼 파이는 파이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팀 공격을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파이의 발끝에서 웨스트햄의 새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1964년 이후 첫 안필드 원정 승리, 맨시티와 아스날을 각각 12년, 8년 만에 이기는 등 묵은 징크스를 모두 깼습니다. 날이 갈수록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파이를 프랑스 대표팀이 외면을 할 수 없었고 2016년 3월 거의 1년 만에 다시 파이를 발탁합니다. 이전까지 파이는 프랑스 대표팀으로 15경기 동안 단 한 골에 불과했는데 유로 2016이 열리기 3개월 전부터 엄청난 존재감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루마니아와의 유로 첫 경기에서 한 골 1도움을 시작으로 결승까지 3골 2도움에 환상적인 활약을 펼칩니다. 이 당시 프랑스 대표팀에서 유독 돋보이던 선수 3명이 그리즈만, 파에, 무사시 소코였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했던 결승에서 파이는 호날두를 보상시키는 행동에 경기력이 크게 흔들려버렸고 별다른 활약 없이 교체가 되어서 팀의 준우승을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팀으로 돌아온 파이는 큰 무대에서 뛰고 싶다는 갈증을 느끼게 되었고 웨스트햄에게 팀을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불과 재계약을 한 지 1년도 안 돼서 나온 이적 의사였습니다. 게다가 웨스트햄이 13위까지 추락하면서 무게가 더 실렸습니다. 빌리시 감독은 파이를 안 팔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파이는 그 속에서 스스로 뛸 의지를 잃었고 언론에선 파이가 이적을 허용하지 않으면 십자인대를 끊어버리겠다는 자극적인 루머까지 씁니다. 이후 웨스트햄은 파이 유니폼을 입은 팬들에게 환불을 해주는 등 팀과 원만하게 작별하지 못한 선수에게 적대감을 내미쳤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8개월 만에 다시 친정팀 마르세유로 360억에 돌아온 파에 30대에 접어든 나이에도 파에는 마르세유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에도 세월을 피할 수가 없었죠. 2018 유로파 결승까지 11경기 동안 무려 46차례의 찬스를 만든 파에가 준우승을 하자 눈물을 쏟은 것입니다. 게다가 이 경기에서 당한 부상으로 인해서 월드컵 출전까지 모두 날아가 버립니다. 30대 중반이 되자 체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출전을 하는 경기가 눈에 띄게 적어집니다. 마르세유에서 6년간 뛴 파에는 2023년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고 여름 눈물의 이별을 하게 됩니다. 37살 이제 축구선수로 마무리를 할 때쯤이었지만 파이는 끌어오를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브라질행을 택합니다. 선수 생활 내내 기이한 행동으로 주목을 받던 그의 선택은 이번에도 특이했습니다. 뛰어난 볼 컨트롤로 발에서 공을 떼지 않았던 그의 드리블은 때로는 화려한 개인기로 팬들의 눈을 즐겁게 했고 창의적인 킥력으로 골과 도움이 모두 능했던 스페셜리스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커리어 내내 단 한 번의 우승이 없던 축신이었습니다.
실력에 비해서 커리어가 아깝다는 게 이 선수를 두고 하는 게 아닐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남미의 제라드라 불리면서 2024년 전세계 가장 대체하기 어려운 언성 히어로이자 미드필더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